안녕하세요. K안트테크보의 한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디즈니 실적 분석을 해볼 텐데요. 디즈니가 그 실적이 이제 그 뭐 2025년 또 지났지만 2024년도 마지막 그 3분기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죠.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뭐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실적 분석에 담긴 그런 의미들, 이런 의미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녹화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디즈니가 상당히 뭐 중요한 회사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시대에는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했을까 이런 것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목을 디즈니의 부활, 애니메이션과 스트리밍의 힘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아시겠지만 디즈니가 이제 이번에 실적이 괜찮았는데 괜찮은 이유가 뭐 두 가지 때문이에요. 뭐 모아나 2랑 그리고 스트리밍 디즈니 플러스 흑자전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출은 뭐 지난해에 비해서 한 5% 정도 증가했고요. 한 247억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순이익이 아주 커졌어요. 순이익이 커진 이유는 적자는 폭이 있는 줄었죠. 그래서 뭐 극장도 좀 괜찮았고 모아나 이제 영화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번 분기에 그 무파사도 이제 그 분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파사도 괜찮았고 그래서 순이익이 3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월가에서 말하는 그런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요. 그러니까 모아나는 지금 모아나는 이 스트리밍이 유독 사랑하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지난해에서 전체 스트리밍 중에서 가장 스트리밍이 많이 된 그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급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아나 이익이 이제 2월 이제 안 됐고 1월 한 중순까지 보면 한 3억 1200만 달러 정도 이제 엄청난 이익을 기록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영화 사업이 이제 그 디즈니가 엔터테인먼트 사업부가 바로 흑자전을 했습니다. 모아나 때문에. 근데 스트리밍도 흑자전을 했는데 이 스트리밍은 좀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영업이익이 2억 9,300만 달러.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 한 3천만 달러 정도 적자였는데 바로 흑자전을 했죠. 뭐 가격도 올렸고 그리고 뭐 비밀번호 단속들 그리고 제작비 현실화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이제 겹쳤고요. 그래서 일단 구독자 현황을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만 한 1억 한 2,460만 명 정도 됐고요. 훌루 구독자가 이제 5,360만 명. 훌루는 최근에 제일 핫하죠. 그 훌루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푸보라는 그런 스트리밍 스포츠 서비스랑 또 합병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한 2억 한 7천만 명 넘는 수준으로 넷플릭스 3억 명 넘었으니까 따라하기 어려운데 넷플릭스를 거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지역별 구독자를 보면 미국, 캐나다랑 거의 해외랑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넷플릭스랑 차이가 큰 거죠. 넷플릭스는 이제 미국 내 가입자가 한 7천만에서 8천만 정도 되는데 해외 가입자가 훨씬 더 많은 상태고 근데 디즈니는 해외 가입자가 적은 상태니까 디즈니가 앞으로 스트리밍을 좀 더 확대하려면 해외 가입자가 더 늘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참 넷플릭스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넷플릭스가 전체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금 바뀌긴 하지만 한 4,1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죄송합니다. 4,100억 달러 정도 되죠. 엄청난 숫자인데. 근데 이게 디즈니, 컴캐스트, 워너, 파라마운트 모두 합친 거랑 더 커요. 이거 다 합쳐봐야 한 3,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넷플릭스의 시대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디즈니가 실제 괜찮았다고 주가가 끌어올렸다고 해서 주가가 나왔는데 한 110달러? 근데 그 넷플릭스는 10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즈니가 이렇게 성공하면서 불구하고 넷플릭스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테마파크가 원래는 좀 적자 좀 받다가 이번에는 좀 안정세를 보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 내 테마파크 이제 플로리다랑 LA 중 플로리다는 한 입장객이 5% 줄었고요. 계속 가격 인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허리케인 또 있었어요.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좀 안 좋았고, 근데 이제 글로벌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크루즈선들도 좀 뭐 잘 됐고, 근데 이제 투자는 이제 했기 때문에 좀 이익폭이 줄었어도 앞으로 이제 더 이제 크루즈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테마파크는 그래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디즈니 플러스 이야기 다시 드리면요. 디즈니 플러스가 그래서 이제 좀 변화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훌루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왔고, 예전에는 디즈니 것만 있던 훌루 쪽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밥 아이거가 또 밝혔지만 디즈니를 좀 스트리밍 플랫폼 허브를 만들겠다. 결국에는 이제 원 메가 스트리밍 전략들이 각 다 사업자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에 모든 걸 집어넣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스포츠 중계들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밝혔지만 ESPN에서 하는 그런 라이브 프로그램도 디즈니 플러스에 많이 편성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뉴스 프로그램들도 지금 베스트 채널들도 런칭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 중심으로 이제 확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바바이거가 이번 분기에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이제 추진해왔던 그런 정책들을 진전시키면서 그 창의성과 재무력을 좀 감정 입증한 거다. 이렇게 해서 좀 자신감을 많이 드러냈어요. 근데 아까 제 스트리밍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일단은 디즈니가, 지금 스포츠 스트리밍은 별도로 분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런칭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건데, 올해 가을쯤에 ESPN 플러스에서 좀 단독의 이런 그 스포츠 스트리밍을 런칭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ES 플러스도 디즈니 플러스에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좀 긍정적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좀 우울한 이야기가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 리니어 TV예요. 운영이익은 한 11% 감소했고, 그나마 ABC가 좀 선거 때문에 선전해서 좀 다행이었는데, 나머지들은. 근데 이게 제작비 상승이나 시청률 하락하고 겹치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글로벌 실적들이 하락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원래는 그 인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합작 사업이 이제 하스타가 있어요. 그 회사 접고 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인도에 이제 거대한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조금 매출이 인도 매출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근데 이제 케이블 TV는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디즈니를 좀 괴롭히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 좀 케이블 TV 구독자들이 이제 주는 바람에 특히 문제가 있고, 특히 그 ESPN 같은 경우가 이제 스트리밍이 본격적으로 이제 스포츠 스트리밍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영업이익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이제 ESPN 플러스, 그러니까 ESPN 스트리밍을 내놓겠다는 것도 이런 트렌드 때문이죠. 주가는 당연히 조금 뭐 떨어져서 이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이런 것들 조합했을 때 2025년에는 디즈니는 한 150억 달러 이상의 잉여 현금을 이제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 주당 순이익도 이제 오를 거라고 하고, 일단 스트리밍이 2025년 9월까지 한 10억 달러 영업이익 정도로 예상한다. 아까 영업이익이 2억 달러 이상 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스포츠 이야기 들었지만, 스포츠 부문들은 이제 ESPN이 이제 넘어가긴 했지만, 매출은 늘었어요. 이제 48억, 이제 1,000만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었죠. 근데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바뀌겠죠. 스포츠 스트리밍은 또 이제, 후보랑 합작사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 얘기를 한번 더 드리면, 디즈니 플러스가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콘텐츠 강화하고, 뉴스 프로그램도 이제 강화하고, 영화, TV쇼 이렇게 해서, 결국 그 TV를 대체하는 이런 스트리밍으로 좀 진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라서, 지금,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내세운, 이런 기존의 서비스들하고 경쟁을 어떻게 할지가 지금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맥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비스도 좀 이렇게 내기로 했죠. 그리고 ESPN 단독으로 아까 스트림을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ESPN이 이제 그걸 하면서 자기 ESPN 단독 앱에는 이제 그 스포츠 베팅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뭐 다른 뭐 이런 그 연예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스포츠 보는데, ESPN이 그 예전에 한번 그 팬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온라인 베팅 그 서비스에 이제 하고 제휴를 했었어요. 이제 이쪽에서 ESPN 이름을 쓰는 대가로 이제 돈을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그 회사 지분도 인수하고 스포츠 베팅 서비스에 이제 런칭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후보하고 합작 계획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했죠. 후보는 아시다시피 스포츠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고요. 그래서 그 디즈니랑 후보는 이제 라이브 그 스포츠 관련해서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해가지고 올해 연내 아마 될 것 같고, 그 합작사 지분은 디즈니가 거의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훌루 라이브랑 후보랑 이제 서비스한 이제 결합된 상품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이번 분기에 좀 그 신경 많이 썼던 이유가, 그 이번 분기가 디즈니가 이제 그 구독자를 이제 밝히는 이제 마지막 분기가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의 실적을 좀 예측을 해보고 다음 분기 이후에 이제 디즈니의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즈니도 이제 그 구독자 숫자는 이제 보고하는 걸 이제 중단을 했고, 그 ESPN 플러스를 이제 아예 그냥 그 스포츠 부문에 집어넣어가지고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새로운 회계 연도가 이제 또 반영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 회 때부터 어떤 식으로 각 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디즈니가 부문이 이제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테마파크 있죠,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이제 그 영화랑 방송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포츠 부분도 또 변화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 미래 전략을 또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콘텐츠를 디즈니 플러스로 다 묶는다. 그리고 ESPN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스트리밍이 이제 별도로 강화한다. 근데 그 스포츠 스트리밍에는 이제 베팅도 들어간다. 스포츠 베팅 시장이 크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는 이제 라이브 그 콘텐츠를 강화한다. 그거는 스포츠랑 뉴스 이런 걸 강화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수익성 개선입니다.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바바이거가 이제 2년 정도 이제 지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도입되는데, 수익성 개선을 하면서 새로운 스트리밍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 이런 것들이 관건이고, 그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디즈니는 살겠지만 어느 정도 유효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PT를 통해서, 그리고 앞을 통해서 이제 디즈니에 대한 실적을 분석을 했는데요. 디즈니가 의미 있는 거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고, 그리고 디즈니가 이제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를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넷플릭스도 지금 당황을 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 시기에 디즈니가 어떻게 반격을 해서,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하고 이제 견줄까, 그리고 이제 디즈니의 이제 최대 강점인 체험형 경험들, 엔터테인먼트 그 테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어중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디즈니가 그러니까 조 다바로하고 이제 그 디즈니 이제 익스피리언스 사장이랑 오죠. 여기서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테크라는 걸 이제 새롭게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디즈니의 실적과 그 디즈니의 미래들을 어떻게 좀 조합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트 테크허브의 한정훈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적이 나올 때 이렇게 짤막하게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